안녕하세요. 버브라운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코스피 장세가 간당간당해 보입니다. 겨우 2500선에서 탈출, 2600선을 돌파를 했는데, 역시 전형적인 장세는 외국인들이 벌써 장이 오픈이 되자마자 500억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추세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량이 지난 주말 8만 9천 건까지 뚫어버리는 빨리 팔고 나가자라는 이 장세와 데칼코마니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장세를 예상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함수 관계가 되어버린 그냥 짝대기 그어버리면 바로바로 눈을 찌를 만큼의 근접성이 느껴질 수 있는 코스피 시장의 장세가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선제 지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시황을 읽으면서 웬 주식 얘기냐? 당연히 금융시장 봐야죠. 코스피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장세를 바로바로 그 내비게이션 콕 찍어주는 궤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미 이 자본시장이라는 의미는 한국의 독특한 이 부동산 시장 괄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반대가 돼야 되는데, 코스피 시장은 오히려 축소되고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게 확대가 됐던 이 세계 선진국들의 자본 구조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린 이 전형적인 시장을 한국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코스피 장세는 곧바로 부동산 장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팔고 나가려는 매도세, 물건 집어 던지듯이 지금 외국인 매도세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한국의 자본을 바가지로 바닥까지 닥닥 긁을 심산으로 퍼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역시도 지금 돈이 돌지 않고 있고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금이 순환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 특히 이 투기성 자금들이 완전히 가을 낙엽처럼 말라가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집값을 허수로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국토부에서 밝혔듯이 서울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신고가가 계약 취소가 된 것과 비례해서 최근에 이런 등기 안 친 거래들이 50% 이상 또 반대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 돈이 돌지 않아서 최고가, 신고가, 자진거래, 허위거래도 이제 어렵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번 자본 고갈 현상은 이미 대기업이라는 진앙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지금 구조조정이다, 인원 감축이다, 희망퇴직이다, 온갖 위기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대기업들 즐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도 그닥 인상적인 방어전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데, 충격적인 건 삼성전자가 5만 9천 선도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장이 개장하자마자 5만 8천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게다가 하이닉스는 지난주 4% 이상 하락 추세를 보였었는데, 월요일 장세는 1% 회복도 좀 힘겨워 보일 정도로 겨우 추스를 정도? 나머지 대기업 장세도 서서히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고전한다는 건 그만큼 이 외국 자본들이 슬슬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업황의 악화가 곧바로 자본 회전율에 치명적인 내상을 충분히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삼성의 업황 악화와 링크가 되어 있는 동탄 시황이죠. 동탄 린스트라우스 거의 21억에서 13억으로 하락하는 7억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동탄 더샵 레이크 역시도 11억에서 8억으로 떨어지는 4억 정도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업황 악화와 주식시장의 이 약세 현상은 고스란히 지역 거점의 산업 생산력 역시도 약화되기 때문인데, 집값은 필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캠퍼스 증설로 인해서 떠들썩했던 평택 역시도 공장 증설 자체가 무한 연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앉고 있죠. 고독 국제도시 제일 풍경채는 한 달 사이에 4억 이상이 하락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모든 단지들이 평택이 어느새 11억까지 치고 올라간 상향등을 완전히 눈을 밑으로 깔듯이
하향 등으로 바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업황과 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동탄과 평택 아파트 시세가 급격하게 내려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대기업 업황과 주식시장의 분위기, 고스란히 아파트 시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스피 장세에는 결정적인 지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용인시도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삼성반도체가 남사업 부근에 300조 가량을 때려 부을 거라는 이 마스터 플랜까지 나온 곳이라서 한때 들썩거리기도 했었는데 여지없이 아파트 값이 3억 정도로 내려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인이 거의 기흥 쪽을 중심으로 동탄과 평택을 아우르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도시로 발전을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역시 집값은 삼성이 좌우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와중에 이 삼성의 부진이 이렇게 집값에 여지없이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 결국 금융시장에서의 주식 단가가 부동산과 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죠. 거의 직렬 연결이 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동탄과 평택 그리고 용인은 상당 부분 집값 하향세와 더불어서 대기업 업황 부진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이런 경기권들이 부각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엄청난 하락거래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장세가 고스란히 아파트 가치로 전이가 되는 아주 독특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대콜라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대기업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가는 것이 지금 대출 규제 운운하면서 자금이 돌지 않아서 대출 수요가 막혀서 집값이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수박 겉핥기식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지표란 얘기죠. 기본 수익이라는 풍차 돌리기가 안 되는데 뭘 더 갈아 넣을 수 있겠습니까? 풍차가 돌아야 뭔가를 빻을 수 있는 역학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조에 딱 렉이 걸리기 시작을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고스란히 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건데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비상이 딱 걸렸죠. 목표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4.6%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2023년 2월에 6.3%를 찍고 계속적인 하향세,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은 경제 지표에선 거의 코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끊임없는 전진, 그냥 그 전진을 멈춰버리면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 멈춰서야 하는 게 성장률의 운명입니다. 그냥 죽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장세가 멈춘다는 것만큼 경제에선 무서운 말도 없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휘청대고 있으니 당연히 부동산이 살아나겠습니까? 거의 3년간 중국 부동산은 아비규환 상태고요. 공실은 도처에서 넘쳐나고 있고 청산 명령을 받은 헝다나 비구이위행 같은 기업들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지만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파김치가 다 되어가고 있죠. 결국 경제 구조가 선순환되지 못하니 부동산 쪽에선 먼저 터져나온 위기가 3년째 여전히 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역시도 오늘 잠재 성장률 수치가 나왔는데 2년 연속 2.0%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2.4%보다 0.4% 더 낮아진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4년 전보다 0.4% 정도 더 떨어진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잠재 성장률 면에서 미국보다 높았던 과거 이력과는 달리 이제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 2년 연속 2% 잠재 성장률을 찍으면서 미국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이 미국보다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낮게 나온다는 건 어찌 보면 충격입니다. 왜냐? 일단 미국같이 사이즈가 빅빅빅 규모가 큰 나라들은 자연스레 노동, 자본, 총생산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높을 수가 없죠. 그냥 그럭저럭 그 큰 규모를 유지할 정도고 한국같이 수출 기반의 나라들은 어찌 보면 사이즈가 좀 심플하지 않습니까? 성장률 하나로 먹고 살아야 하는 건데 미국에게 밀릴 정도로 잠재 성장률이 딸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성장 추이가 좋지 못하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이면 바로 중국의 궤적과 비슷하게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은 바로 부동산 자산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부동산 시황이 주춤거리는 게 단지 이 대출 규제로 엮일 수 있는 단편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기저의 코어 역할을 하는 경기 지표 자체의 악화가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거. 이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비슷한 궤적으로 가게 될 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부동산 시장 자체의 방어력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신세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단지 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약화된다라는 얘기들은 너무도 뭐 위기를 방관하고 있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완전히 뭐 자산 시장이 그 베일을 벗어버리는 탈가치와 탈중심화되는 중국의 샘플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하락 조짐이 보이는 시기가 가장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시중은행 금리를 더욱 올리도록 푸시업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레버리지들이 지렛대로서의 자산가치 보존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자체적 판단. 그러니 대출을 무한대로 풀 수 없는 거고, 고스란히 금융시장에선 부실로 돌아오는 이 총체적인 위기가 될 게 뻔한데, 그러니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고, 상황도 지금 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천문학적인 위기 앞에서 금리 올려버리면 티도 안 나잖아요. 뭐 명분 있는 금리 인상인데 금융권이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달 전에 무리하게 쫓기듯이 대출 일으켜서 집을 사신 분들이 제일 뭐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하는 이창용 총재도 기준금리 0.25% 인하하면서 폭탄 발언했죠. 특히 영끌족들에 대한 날이선 발언도 했는데 이자를 고려해라. 이전처럼 제로금리 시대는 다신 오지 않는다. 그리고 금리 인하 폭도 미국처럼 B컷으로 가기에는 한국적 상황이 너무도 불투명한 이 경제 상황과 부채 문제로 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분이. 그래서 자기 소득의 몇 배를 물고 은행 빚을 몰아쓴 젊은 층들은 지금 하는 총재 말대로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제로금리는 고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금리도 아닌 도리어 올라가는 금리 상황이 연출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건데, 앞으로 금리 상황도 빡빡하게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로 현재 상황에선 금리 부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의 불확실성 때문에 집값 추이는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미국 금융 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도 있어서 연말로 갈수록 집값은 충돌에 가까울 정도로 사건,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잘 기다리시면서 골든타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금융시장의 모습이 이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에 그냥 고스란히 카피를 하듯이 도장을 찍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부동산 시장은 매도세가 내놓은 물량들이 폭주를 하고 있고, 팔자 급해진 물량들, 이에 또 싸늘하게 반응하는 매수세, 결국 집값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급 부동산 대변화의 서막은 이미 열렸습니다. 과연 연말로 갈수록 어떤 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지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반프란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